저는 조금이라도 어릴 때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우리가 운동을 배우면, 어릴 때 배우면 그나마 빨리 습득을 하잖아요. 맞아요. 골프가 맞아요. 됐던, 수영이 수영이든. 됐던, 네. 그죠? 그래서 저는 금융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어릴 때 우리 부모님한테서 어떤 경제적 개념과 교육을 받았었나 생각해 보니까 저희 아버지가 어릴 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마 제가 그런 질문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삼분법, 삼분법? 라고 얘기하시면서 이렇게 재산을 관리를 할 때는 부동산, 그 다음에 주식, 그 다음에 현금 이렇게 333으로 가져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뭐 어릴 때야 뭐 돈도 없고 그런 걸 내 돈이 있는 게 아니니까 뭔 말씀인지는 몰랐지만 제가 이 주식시장에 들어와서 우리 업계 분들을 보니까 주식쟁이들, 우리 같은 주식쟁이들 네, 주식쟁이. 실제로 돈을 많이 번 분이 별로 없어요. 돈을 아주 많이 번 분이 몇 분 계시긴 한데 전반적으로 그러면 다른 대기업에 다니는 분들에 비해서 부자인가 보면 안 그래요, 솔직히. 정말요? 네, 의외죠. 약간은 다 너무 빠삭하게 알고 계시니까 네. 충분히 이렇게 되게 부자가 돼 있어야 하셨지 되는데 않았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형님도 신영증권 입사하셨어요, 옛날에. 아, 그러세요? 네, 네. 그러다가 1년 만에 이제 퇴사해서 업계를 떠났었는데 저희 형님도 똑같은 질문을 했어요. 내가 위에 보니까 우리 부장님들 집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요? 실제로 보니까 부자들이 아닌 경우가 많다는 거죠. 95년도에. 네네네. 네, 그런 상황에서 제가 왜 그랬을까? 왜 우리 증권업계에 계신 분들은 엄청난 돈 전문가인 것 같은데 네네네. 왜 부자가 안 된 분들이 많을까 생각해 보니까 네. 그 아버지가 말씀해 주셨던 이 삼분법을 실패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주식에 너무 그렇죠. 그러면 주식에 몰빵을 했더니 어떤 결과냐면 주식은 변동성이 큰 자산이잖아요. 네. 근데 우리 정 대표님 말씀하신 거 은행에 넣었을 때 돈의 저축의 기능 분명히 있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돈이 현금이 가끔씩 킹이 될 때가 있잖아요. 인플레이션 때문에 우리는 돈이 자꾸만 이제 트래쉬가 된다, 쓰레기가 된다라고만 생각하고 있지. 가끔씩 그 저축한 돈으로 자산을 변동성이 심한 자산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코로나 때도 왔었고 작년에도 왔었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렇게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엔비디아 뭐 340불 하다가 뭐 110불까지 떨어졌고 테슬라 400불 하다가 100불 갔고 그랬을 때 그걸 뭘로 살 수 있느냐? 현금이 중요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박 이사님 말씀하셨던 거 일단 주식을 해봐라. 저는 그것도 맞고요. 그리고 현금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은행에 저축을 하면서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 세 가지 삼분법, 에셋 얼로케이션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자산 배분. 이것도 참 중요하다는 걸 깨달아야 되는데 어릴 때 이걸 알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아니 근데 이사님 정말로 그 업계에 계신 분들이 이 삼분법을 잘 이렇게 안 하시는 근데 거를- 다 그러신 건 아닌데, 네. 근데 오히려 주식으로 돈을 많이 버신 분일수록 의외로 집이 없는 경우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니, 그렇게 돈 많이 버셨는데 왜 집이 없으세요? 라고 그러게요. 하면 나는 집에 그 전세금이든 내지는 매매든 그 많은 돈을 깔고 있는 게 너무 아깝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주식을 하면 이 돈으로 얼마나 수익을 더 벌 수 있을 텐데 너무 아깝다 하면서 나는 전세 산다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사실은 돈을 많이 버신 분일수록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근데 그런 경우는 사실은 변동성이 사실은 크게 벌어지게 되면 그쵸. 돈을 많이 벌기도 하지만 사실 그만큼 사실은 자산 감소 속도가 또 빨라지는 시기들이 분명히 오거든요. 네네. 하락장에서는. 그래서 저는 그런 케이스들을 꽤 많이 봤어요. 네. 돈을 많이 버신 분일수록. 네. 와. 그 집 얘기 나오니까 네. 그 3년 전에 부동산 관련된 경제 TV에서 저한테 인터뷰를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주식 전문가지 부동산 전문가는 아닌데요 했더니 전무님이 부동산 지금 카페에서 난리라는 거예요. 되게 유명해지셨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저는 주식 얘기밖에 안 했는데 했더니 전무님이 올해 주식으로 돈 벌어서 내년에 집 사라. 주식으로 번 돈은 땅에 묻지 않으면 다 사라진다. 이런 얘기를 해서 엄청 유명해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제가 이 업계에서
절실하게 느낀 거였거든요. 우리 업계 분들이 왜 그렇게 집이 없을까? 근데 아니 주식으로 투자하면 수익률이 훨씬 높은데 훨씬 더 빨리 돈을 벌 수 있는데 이 생각 때문에 계속 주식에 대한 재투자를 하시는데 정말 성공하신 분들도 계시긴 한데 네. 아까처럼 벌었다가 왕창 깨먹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다는 거죠. 그래서 변동성이 심한 자산을 변동성이 낮은 자산으로 옮겨가요. 예금이나 부동산으로 옮기지 않으면 진짜 없어지는 걸 너무 많이 봤어요. 유튜브를 보고 저를 찾아온 두 청년이 있었어요. 정말요? 네, 둘 다 이제 20대 청년이었는데 네. 여러 가지 엄청나게 이 재테크에 대한 공부를 많이 했어요. 많이 했는데 그 두 청년이 작년에 똑같이 둘 다 오링 당했어요. 다 투자금을 다 날렸어요. 근데 다 날렸는데 둘 다 코인을 하다가 날렸어요. 그래서 저는 공부를 되게 많이 하기는 했었지만 어떤 부분에 있어서 걔네들이 실수를 했을까? 코인이라고 해서 코인도 보면 또 우상향 많이 했었잖아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도 그렇죠. 많이 올랐는데 네. 두 가지 정면에서 실패를 했다고 보는데 포모 현상, 네, 그 포모 현상에서 높을 때 들어갔다는 점. 또 두 번째는 우리가 재테크를 할 때 가장 저는 중요한 게 핵심 우량 자산부터 사는 습관을 길러야 된다고 보거든요. 주식이 보면 확률적으로 돈을 잃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연평균 5에서 10%씩 꾸준히 상승을 하거든요. 우리나라 코스피, 미국 S&P 500 보면 50년 내내 계속 올라요. 근데 보통은 다 잃는다. 잃잖아요. 주식하면 잃는다. 그래서 이렇게 왜 생각해요. 잃냐면 첫 번째 좋은 자산을 사서도 포모 현상에 너무 비쌀 때 사서 그리고 포모 현상 때문에 지금이라도 팔고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하면서 밑에서 또 팔잖아요. 정작 싸졌는데 그래서 이 밸류에이션 개념이 없을 때 위에서 사고 밑에서 팔고 이걸 반복하게 되고요. 네. 그 유명한 피트린치의 마젤란 펀드에 가입을 했던 투자자들이 돈을 못 벌었다고 하는 이유가 마젤란 펀드가 14년 동안 연평균 29.2% 수익을 냈거든요. 네. 29.2%면 그냥 가만히 냅둬서만 부자 됐잖아요. 그쵸. 그런데도 위에서 사고 밑에서 팔고 이걸 반복을 했는데 또 두 번째가 하나가 뭐냐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그죠? 그냥 에휴 삼성전자로 어떻게 부자가 돼요? 언제 부자가 네, 돼요? 언제 부자가 돼요? 하면서 그러면서 막 반짝반짝거리는 그런 주식들 쫓아 사고 코인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코인도 뭐 이상한 코인 되게 많더라고요. 그런 걸 사는데 그게 바로 내가 자산을 어떤 자산을 선택할 건가에 대한 그런 부분이 중요한데 그래서 저는 저희 아이들 고등학교 1학년 때 주식을 한 50종목을 쫙 다 사줬어요. 계좌에. 어머. 네, 계좌에 사줬는데 네네. 뭐 돈 얼마 안 되니까 네네. 한 주씩. 하지만 우리나라 1등 기업만 다 사줬어요. 각 분야에 1등이 있잖아요. 네네네. 제과하면 제과, 자동차면 자동차, 게임이면 게임 해가지고 1등 기업을 다 사줬는데 3년 전에는 코로나 때는 아빠 이 주식은 왜 마이너스 80%야? 자동차 부품 회사 중에 좀 좋은 회사였는데 뭐 당연히 그랬겠죠. 그리고 와 네이버 카카오는 또 많이 올랐네 하면서 그때부터 그 한 주씩 갖고 있는 계좌를 보면서 이제 궁금증을 가지더라고요. 궁금증을 가졌는데 거기서 이제 자산의 가치가 어떻게 올라가는지 인플레이션을 해치할 수 있냐 없냐 그다음에 경쟁 구도잖아요. 이 회사만 할 수 있는 거냐 아니면 그쵸. 다른 경쟁자들이 많아지고 중국에서 더 싸게 만드는 회사들이 많아지는지 그런 걸 설명하고 와 JYP는 많이 올랐네 그런 거예요. 알잖아요 애들이 JYP 소속의 아이돌을 그런 걸 설명해 주는 거죠. 그런 걸 얘기해 주면서 애들이 아 좋은 자산을 사야 되는구나 성장하는 자산을 사야 되구나 그런 개념을 알려주는데 너무 지나치게 처음 투자할 때 잡주, 그죠? 예, 그런 걸 이제 피하게 해주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두 분한테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찾아오신 아, 분한테는? 중요한 질문 해주셨는데 네. 다 잃었다는 거예요. 네. 몇 천만 원을 다 잃었어요. 근데 20대 몇 천만 원이니까 상실감이 너무 엄청 클 크죠.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조금 따끔하게 충고해 줬어요. 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3D 업종에 가면 요즘 월 한 500씩 벌 수 있잖아요. 그렇죠. 3D 업종에 가서 노동의 소득에 감사함을 깨달아라. 그것부터 깨닫고 다시 재테크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을 하면서 한 달에 그렇게 열심히 땀 흘리면서 힘들게 이렇게 돈을 버는데 너네들 돈을 너무 쉽게 벌려고 한 거 아니냐는 거죠. 왜 쉽게 벌려고 하니까 변동성이 큰 자산에 투자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것부터 깨달으라고 하면서 따끔하게 혼내주고 3D 업종에 가서 일해서 그러면 1년 반이면 너네 잃었던 돈 다 벌지 않느냐. 그렇긴 하네요. 네, 그걸로 다시 찾아와라고 했더니 진짜 둘 다 3D 업종에 가서 일하고 있어요.